안녕하세요. 전국의 구독자 여러분, 부동산 DJ 한정훈 인사드립니다. 네, 부디 반갑습니다. 반갑고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한정훈의 부동산 DJ 찾아주신 여러분, 오늘도 감사드리고 반갑습니다. 근데 저희 녹화일 기준으로 오늘이 며칠인지 아시죠? 네, 말일이 있죠. 10월 말 31일. 31일. 노래도 있지 않나요? 10월의 마지막 밤. 그러니까. 잊혀진 계절. 오, 잊혀진 계절. 약간 그래서 그런지 항상 이날은 좀 뭔가 의미있게 느껴져요. 그럴 수도 있어요. 저도 네. 뭐 군대에 있을 때 전 그 노래를 들었었는데, 네. 되게 슬프게 저희가 느껴졌던 것 같아요. 마음이 왜 이렇게 슬픈지. 그런 의미에서 한 소절?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뜻모를 이야기만 남긴 채 우리는 헤어졌지요. 여기까지만. 와. 진짜 이거 짠 것도 아니고 즉석에서 부탁드려요. 네, 잘하신다, 역시. 네. 많이 들었어요, 군대에서. 아, 많이 들으셨다고요? 군대에 있으면 괜히 슬퍼요, 그냥. 이게 왜냐면 군대가 뭐 마치 그 감옥에 있다는 그런 느낌? 사회생활, 사회의 자유로운 데서 이 구속을 받으면서 이제 군대 생활을 하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셨던 공통적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물론 이제 많이 군대가 틀려졌지만. 왜 아니겠습니까, 진짜. 뭐, 얘기가 어쩌다가 이렇게 흐르는지 모르겠지만, 국군 장병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네, 항상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이렇게 10월의 마지막 날을 지나고 나면 올해도 대상이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네요. 엊그제가 1월달. 그러니까. 뭐 벌써- 새해 결심 막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11월, 12월 2달밖에 안 남는데, 11월 하면 또 무엇보다 진짜 큰 우리나라의 또 어떻게 보면 행사라고 할 수 있죠. 수능이 있습니다. 수능이 있죠. 11월 16일 날. 맞습니다. 네. 수험생 여러분도 긴장 많이 되실 텐데, 수험생 여러분한테도 화이팅을 네, 외쳐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명언으로 또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누가 한 어떤 좋은 얘기 해주실까요? 네, 그 노벨 문학상을 받은 저널리스트이자 영국 네. 평론가 조지 버나드 쇼, 너무도 유명한 사람이죠. 그렇죠. 예.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공이란 절대 실수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같은 실수를 2번 하지 않는 것에 있다. 같은 실수를 2번 하지 않는 것에 있다. 성공이란 절대 실수를 하지 않는 게 아니고. 자, 우리는 항상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 그런 얘기를 들으면 되게 또 부럽기도 하고. 맞아요. 그리고 네. 또 그 스토리에 되게 주목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나도 저 사람처럼 성공할 수 있을까? 네. 어떤 비법은 없나? 뭐 이렇게 성공을 배우려고 하죠. 네. 하지만, 이 잘못이나 실수에는 사람들은 좀 냉혹해요. 그런 것들은 이제 눈 감아주질 않죠. 이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절대 실패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을 하기 전까지 무수한 실패를 거듭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까지 오면서 결국은 성공으로 이끌어냈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그들이 우리와 다른 것은 실패를 하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고 재도전한다는 것이겠죠. 성공은 생각보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특히 현대 사회는 그 기회,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패를 했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자신을 놓아버리는 그런 행동은 도전을 하지 않으려고 포기하는 그런 생각들은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뭐 부동산 투자를, 여태까지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뭐 계속 얘기를 해오고 있지만, 네. 누구나 다 투자를 하면서 한두 번씩은 또 실패를 하기 마련이죠. 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단지 실패를 딛고 일어서 왔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의 명언처럼 실패를 되돌아보고 다시 반복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실패를 디딤돌로 삼아서 잊고 일어서는 그런 강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그래야 성공으로 가는 길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네. 멋있는, 진짜 멋진 말입니다. 성공이란 절대 실수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같은 실수를 2번 하지 않는 것에 있다. 네. 조지 버나드 쇼가 한 말을
오늘 전해주셨고요. 저도 좀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자, 세상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세상만사 모든 일이 뜻대로야. 아,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데 어떤 얘기 해주실까요? 자,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아, 일깨우자라는 것입니다. 요즘 정말 이슈가 되고 있죠. 예. 네. 근데 이 마약이 이슈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게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연예인들이 이제 마약으로 그렇죠. 이슈가 되고 있다는 네. 거죠.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회적인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는 거잖아요. 일반인이 아니고. 여기 연예인들의 이 마약으로 인해서 자칫 이제 청소년들이 이 마약에 대한 어떤 환상 이런 것들이 심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뭐 대마초 그리고 마약 보유, 흡입 등의 혐의로 입건되고 기소, 송치되는 사람들이 네. 상당히 매년 더 많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라고 하죠. 그래서 마약 청정국 하면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그랬었는데. 예, 이 네. 마약 청정국이라는 이제 얘기도 옛말이 됐다. 네. 이렇게들 지금 알고 있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대마와 관련된 마약류를 이제는 좀 더 손쉽게 뭐 텔레그램이나 뭐 이런 것들로 쉽게 접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마약의 위험성을 모르는 청소년들에게 노출이 쉽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미국 필라델피아 가면은 이제 좀비 거리 사진이 이제 그 인터넷에 도는데 청소년 그 임산부까지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에 취해 있다고 해요. 미국 필라델피아. 이런 사진이 있다고 합니다. 마약이 사랑과 도시를 얼마나 황폐하게 만드는지 보여주는 그런 사례이기도 한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들을 목표로 삼아서 이 마약을 섞어서 음료수로 학원가에 배포했다가 구속이 되는 그런 사건들이 발생해서 그랬죠.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는 이제 마약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죠. 근데 이제 마약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제 단속 물론 중요합니다. 네. 예, 어떻게든지 단속을 강화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일단 마약에 대한 그 유해성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아직은 좀 부족하지 않나. 이제 좀 더 뭔가 강화시켜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돼요. 특히 청소년은 이 중독성 강한 마약의 위험성을 인지를 못하고 호기심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고요. 예, 그런 경우 쉽게 마약에 접근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마약에 대한 이 정부는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만들고 좀 더 다른 그런 어떤 방향으로 우리 마약 청정국이 아닌 이상 이제 더 강한 정책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바람을 해봅니다. 이 미국의 뭐 좀비, 마약 뭐 이런 사진뿐만 아니라 이제 영상을 유튜브로 볼 수가 있는데 보셨어요? 네, 저 잠깐 봤어요. 아, 정말 아예 그냥 뭐라 해야 되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허리가 꺾여 있거나 몸이 아예 이렇게 꺾여서 굳어 있거나 그냥 그런 채로 이렇게 있는 좀 충격적인 영상들이 좀 많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호기심으로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이게 빨리 좀 잡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좀 교육도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네. 자, 마약에 대한 경각심,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얘기, 부디의 세상만사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세미나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올해도 2달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뭐 서서히 내년에 대한 앞을 보면서 계획도 세워보실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1월 8일 수요일입니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고 있고요. 전화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 하반기 부동산 역발상 투자 전략입니다. 이게 하반기라는 주제지만 내년 초, 뭐 내년 계획 세우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떤 그렇죠. 내용 해주실까요? 그 역발상 투자라는 건 남들이 안 할 때 하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네. 지금 시장을 보는 두 가지 또 시각이 있어요. 하나는 시장은 뭐 상승할 것이다라고 보는 네. 측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시장이 과연 상승하는 거야? 오히려 하락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또 시각도 있어요. 과연 어떤 것이 맞는지 그것은 결론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내년 시장은 상승 시장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려왔고, 올해 1월 달부터 계속 얘기를 드려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상당히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이 전 세계적으로도 혼란스러운 그런 시기지만, 그런 시기에서도 우리는 어떻게든지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기회를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정말 생각을 하시고 한다면 역발상 마인드를 가져야 되고요. 그런 가운데서 그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데에 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재개발 투자가 왜 정말 지금 반드시 해야만 되는 필수적인 그런 투자 방법인지, 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그런 재개발의 비밀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것을 분석하고, 그리고 투자처까지 공개를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전화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내년도 혹은 연말에 매수나 매도, 뭐 투자 여러 가지 계획 때문에 좀 고민이 있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수시로 또 네. 상담 진행해 주시잖아요. 네, 개인 상담은 항상 수시로 진행을 하니까요. 네. 급하게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십시오. 네. 그러면은 아마 궁금증 모두 풀리실 겁니다. 수시 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전화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간편하게 영상 통해서 또 나중에 확인해 보실 수도 있고 전화 통화 통해서 또 해결해 보실 수도 있는 시간입니다. 부디의 부동산 고민 타파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이버 폼을 통해서 상담을 남기는 방법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동산 DJ 채널에 들어가신 다음에요. 아무 영상이나 다 여시면 되는데 이렇게 영상을 클릭하신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더보기란이 있죠? 댓글에 더보기란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 아래 보시면 편리한 네이버 폼 글문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를 누르셔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상담을 하실 수 있는 폼이 있으시니까 여기에 전화번호를 적으시고, 그리고 간단한 내용, 상담 내용을 적으시면 편하게 상담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부디의 부동산 고민 타파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부동산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요만큼이라도 있다 그러시면 무엇이든지 질문해 보시고 해결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뭐 매수, 매도, 지역에 대한 고민, 투자에 대한 고민, 실거주에 대한 고민, 뭐 어떤 거든 네,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통해서 신청해 주시고요. 오늘의 첫 번째 구독자님 만나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사연 좀 들어볼까요? 네, 저는 영등포 양평동 사가 180-2번지 빌라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 전세를 주고 보유 중인데, 네, 제가 이제 여기가 전망이 있다고 매매를 했었는데, 네, 현재 시세도 많이 오르지 않고, 저는 투자 목적으로 매수를 했었는데, 네, 앞으로 이게 전망이 어떻게 될지, 네. 투자를 갈아타야 될지 궁금해서 전화 드렸습니다. 부도장님, 그러면 이거 갖고 계신지 사신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저는 4년 정도 됐어요. 4년 정도. 그러니까 뭔가 전망이 좋다라고 해서 샀다라고 해주셨는데 뭐 개발에 대한 전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 그러시군요. 그래서 지금은 거주는 안 하시고 사실 때부터 이제 투자 목적으로 사셔서 전세를 주고 계시고 4년 정도 보유 중이신데 시세도 많이 안 오르고 이걸 뭐 갈아타야 되는 건지 이런 점이 제일 궁금하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도 보면서 설명드려 볼게요. 통화해 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여기 그 양평동 사가인데요. 이게 유명한데요, 여기가. 양평동 사가가 네. 이쪽 라인이 예전에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라 그래서 한강변 개발 계획이 다 있던 곳이에요, 여기가. 네. 예, 다 있던 곳인데 이제 이게 무산이 되면서 바로 이제 한강이고 선유도공원 가깝고 입지는 상당히 좋잖아요. 네. 예, 입지는 상당히 좋은 곳이고 선유도역 바로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그 빌라예요. 그래서 입지적으로는 상당히 좋습니다. 네. 한강 바로 앞에 있고 그래서 이쪽은 한강변 개발 계획이 본래 있던 곳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무산이 되면서 계속 이제 낙후가 되고 있는 노후가 되고 있는 지역인데, 근데 이제 이쪽이 한강변 개발 계획이 무산이 되면서 지금 아직까지 특별히 뭔가 뭘 해보긴 해봐야 되는데 특별히 그 움직임이 별로 없어요. 네. 예, 지금 움직임이 별로 없는 곳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가 그 선유도역 주변으로 이쪽 제가 이렇게 표시한 요쪽 라인으로 여기가 이제 그 지구단위 계획으로 해서 역세권 기능 강화 및 중공업 지역에 관한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해서 잡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뭐 업무시설 공연장 전시장 그다음에 지식산업센터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여기다가 집중적으로 넣겠다. 일자리도 만들고. 근데 이런 것이 지금 진척이 지금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별다른 진척이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가 이제 준공업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개발을 하면은 그 용적률을 높여서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지만 이쪽이 한강변에 언젠가는 개발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이쪽이 이제 신축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사실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노후도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 노후도가 지금 새 빌라들이 들어오면서 지금 좀 안 맞는 그런 지금 상황이다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제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노후도가 어느 정도 또 맞춰지겠죠. 시간이 많이 지나면. 그러면은 결국은 이쪽은 한강변 개발이든 중공업지역 개발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개발은 분명히 되긴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해서 4년 전에 지금 샀으면 지금 4년의 시간도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제가 추천을 좀 드린다면 여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매도를 하시고 재개발을 지금 서울 시내에 진행을 하려고 하는 데들이 지금 무수하게 널려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어디를 들어가느냐가 정말 중요하겠지만 그런 쪽으로 뭔가 갈아타기를 한 4년 가지고 계셨는데 가격도 그렇게 오르지 않았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재개발에 호재가 있는 그런 지역 쪽으로 한번 갈아타기를 해보시라고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니면은 계속 언제 될지 모르지만 언젠가 분명히 여기는 뭔가 바뀔 수 있는 가능성 상당히 높아요. 하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너무 좀 막연한 기대감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방향 전환을 이번 기회에 한번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투자할 만한 곳이 예, 지금 서울에 지금 뭐 모아타운이나 역세권 개발이든 신석통합계획이든 여러 가지 형태의 이름으로 재개발들이 지금 진행들이 뭐 하려고 계속 지정들이 지금 많이 되고 있거든요. 서울 시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지정이 돼 있어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좀 중심 지역들, 우리가 중심 지역이라 그러면은 강남 3구는 어쨌든 아파트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재개발하고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무관한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빼고 마포구라든지 성동구라든지 중구라든지 광진구라든지 이런 데가 서울의 중심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중심축에 충분히 지금 들어가야 되는 그런 지금 타이밍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만약에 빨리 어떤 이익을 내가 좀 더 지금보다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이익을 내고 싶다 하면은 갈아타기를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지역적으로 한번 좀 눈을 돌려보시고요. 그리고 한번 찾아보다가 정말 그래도 어디가 어딘지 좀 헷갈려서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면은 그때 다시 한번 상담을 전화 상담을 하든 방문 상담을 하든 상담을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화 감사합니다. 자, 네. 일단 방향을 좀 바꿔봐야 할 시점인 것 같다. 입지는 상당히 좋은 곳인데. 입지가 굉장히 좋은 지역이지만 어쨌든 처음에 투자를 하신 목적 자체가 개발을 좀 기대하시고 하셨던 것 같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하죠. 필요하다라는 부분도 짚어주셨고요. 그럼 방향을 바꿔보면 어떨까라는 내용 전해주셨는데요. 자,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 한번 또 알아보시고 또 세부적으로 궁금한 점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분의 사연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두천시 동두천동 신창 비바 패밀리 1단지 39평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곳의 전망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손해를 보고서라도 매도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손해를 보고서라도 표현을 하신 걸 보니까 샀던 가격에 비해서 지금 별다른 상승이나 이런 게 없다라고 좀 읽혀지는데 여기는 지금 매도를 해야 될 시점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네. 이
아파트가요, 동두천역 바로 붙어 있는, 저 역세권에 붙어 있는 아파트예요. 네. 그래서, 뭐, 역세권에 붙어 있는 아파트는 분명히 맞습니다. 39평을 보유하고 있는데, 초역세권 위치해 있는데, 사실 동두천은 아시다시피 특별한 호재가, 어떤 개발 호재나 이런 거는 사실 없죠. 이렇게 살기는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동두천은 미군 부대가 이전을 하는 그런, 이전을 지금 해서 상당히 많이 이전을 했죠. 그 평택으로.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동두천에 미군들이 이주를 하고 있지만 상당 부분은 이전을 했습니다. 평택으로.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동두천시의 전체 면적의 42%를 미군 부대가 차지하고 있다가 이전을 하고 지금 한 18% 정도가 남아 있어요. 근데 동두천이 지형이 이게 전부 다 반환된 부지들, 이제 반환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 부지들이. 그 반환된 부지들이 전부 다 이 산지들이 많아요, 99%가. 그래서, 산지라서 어떤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는 데들이 별로 많지 않고요. 그리고 평지나 이런 데들은 아직도 미군 부대가 지금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평지로 활용 가치가 높은 땅들은. 그래서 사실은 이 미군 부대가, 평택으로 이전을 다 하려고 했는데 이제 잔류를 결정하면서, 정부가 대안으로 내놓은 정책이 이제 이 상패동에 국가산업단지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상패동이 이쪽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국가산업단지, 이쪽에, 여기가 이제 국가산업단지인데, 이쪽을 개발하겠다라고 했던 건데, 이게 산업단지가 지어지면 규모가 한 1만 평 규모가 된다고 해요. 그러면 상당히 일자리가 생기는 곳이죠. 네. 그러니까, 이 수요가 이제 주변 물량으로도 흡수가 될 가능성도 큽니다. 근데 이제 분양가가 많이 올라서 사실 사업 속도가 추진이 좀 느려진 그런 상황으로 좀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반려동물 그 테마 파크라고 해서 바로 여기 소요산역 있잖아요. 이 소요산역 옆쪽에 이쪽에 반려동물 테마 파크가 건립을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해요. 25년 착공 계획으로 동천 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는 어떤 특별한 개발 계획이 없어서 이 개발 계획이 있어야 주변에 그 가치가 올라가서 이렇게 뭔가 가격이 상승을 할 텐데 그게 아닌 바람에 여기는 특별히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요소는 별로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아파트 주변도 전부 다 이 아파트 주변도 자연 녹지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 녹지는 사실은 어떤 개발 행위를 하기가 조금 힘들죠. 그리고 보유 평형이 39평인데 이 지역에서 이 39평은 좀 큰 평형대에 속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저는 매도를 고려하시고 우리가 손절이라고 해요. 손절매라고 하는데 손해를 보면서 좀 매도를 하시고 나서 투자를 하려면은 뭔가 내가 살고 싶은 곳이 아니고 사람들이 살기를 원하는 곳 이런 곳으로 방향을 잡아서 가야지. 가격이 싸다고 그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곳에 가게 되면은 경기가 조금만 나빠지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곳은 사실은 좀 매도를 하시고 거주라면 괜찮지만 투자의 목적이라면 매도하시고 빠른 시간 내에 갈아타기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뭐 일자리 호재 이런 것들은 있지만 역시나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환경적으로도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지금부터 매도 계획을 좀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궁금하신 점 직접 통화하면서 상담을 들어보셔도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 분의 사연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대지마을 현대홈타운 2차 아파트 32평을 전세 주고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4억 4천만 원에 매수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지났는데도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이 기대만큼 못 미칩니다. 매도해야 될까요? 오늘 비슷한 편이 좀 많네요. 그러니까 한 4년 정도 역시나 갖고 계신 건데 가격 상승이 이제 기대보다 훨씬 못 미친다. 뭐 이런 게 고민이신 거예요. 지금 거주는 안 하시고 전세를 주셨으니까 아무래도 투자 목적이 좀 있으실 것 같고 어떻습니까, 이 지역? 자, 이 죽전 대지마을 현대홈타운이 여기 있는데요. 사실 이 죽전역하고도 역세권이 아니고요. 오리역하고도 역세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는 전혀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여기는 사실 여기
이 죽전의 어떤 특성을 얘기를 해드리면은, 이 분당 판교 일자리를 찾아서, 그리고 강남 일자리를 찾아서 다니는 분들, 직장인들의 이제 배후 주거지로 이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인기가 상당히 있던 그런 지역이 맞습니다. 그런 아파트가 맞고요. 그래서 수요는 있지만 가격 상승 메리트는 그렇게 크지 않다. 왜냐면 배후 주거 지역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그 호재가 없다는 거죠. 단 지금 보면 여기 구성역이 있는데 여기 이제 옆에 영인역이라고 GTX가 생기죠. 예, GTX가 들어오는데 이 GTX가 개통이 되고 그리고 여기가 전체가 지금 이용이 플랫폼 시티라고 해서 일자리가 크게 생기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호재, 용인 플랫폼 시티 사업의 호재 이런 것들이 완성이 되고 하게 되면은 이쪽 죽전까지 영향이 조금 미칠 수는 분명히 있겠죠. 왜냐하면 GTX도 또 계획이 있고 내년 이제 부분적인 개통도 삼성역까지 하기 때문에 호재는 분명히 있지만 사실 이쪽의 호재는 그 판교 일자리의 그 호재로 유지가 되는 그런 곳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죽전동이 플랫폼 시티의 호재를 크게 받을 수는 없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가격은 예전에 비해서 역시 모든 그런 대부분의 지역이 그렇지만 다 정거점까지 올라가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은 시장이 상승기가 계속된다면 정거점까지 다시 올라갈 수는 분명히 있겠지만 그렇지만은 다른 지역들은 더 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호재가 있으면은 가격이 계속 상승할 수 있지만 이 플랫폼 시티의 계획이 일단 내년 상반기에 착공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지금 들리고 있고요. 좀 지지부진 계속 늦춰졌었잖아요. 그리고 뭐 29년도에 준공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제대로만 되면 그래도 괜찮은데 아직 시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투자라는 것은 항상 뭔가 빨리 진행이 돼서 내가 이익을 좀 더 빨리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가서 투자를 해야지 10년 후에 뭐가 될 거야 이거는 의미 없거든요. 사실 10년 후에 뭐 어떻게 될지 알아요. 사람이 당장 내일일도 모르는데 그래서 뭔가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데들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를 뭐 플랫폼 시티가 완성이 되고 나서 매도를 하면 또 가격이 좀 더 오르지 않을까? 그때 매도하면. 근데 그때 그걸 매도하고 다른 지역으로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거긴 더 많이 올라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걸 가지고 계셨다면 좀 꾸준하게 가지고 계셨다면 몇 년 동안 가지고 계셨다면 가격이 그래도 좀 올랐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올랐기 때문에 미련을 갖지 말고 매도를 하시고 좀 더 지금의 이익을 좀 더 낼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아서 움직여 보시는 게 그게 맞지 않을까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네, 상담 이렇게 도와드렸고요. 또 궁금하신 점 좀 더 구체적인 상담 통화 통해서 상담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또 연락 주세요. 자, 보시는 분들도 나도 부동산에 대해서 이런 궁금증 갖고 있었는데 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이 시간 통해서 상담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주에도 부디의 부동산 고민 타파는 이어집니다. 이제 블루칩 아파트 찾으러 함께 가볼까요? 네, 혹시 매수나 뭐 재테크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파트를 좀 보고 있다. 어떤 아파트가 있나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이 시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블루칩 아파트를 찾아라! 네, 오늘도 힘차게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일주일 동안 열심히 또 찾아오셨죠. 네, 어딘가요? 오늘은 마포구로 한번 가봤습니다. 마포구에 아파트가 또 많은데 어디요? 마포구 그 대흥역 역세권에 있는 대흥동에 있는 태영 아파트입니다. 마포구 대흥 태영 아파트가 오늘의 블루칩 아파트군요. 소개를 좀 해주세요. 위치부터 해서 어떤 아파트인가요? 예, 바로 여기가 대흥역이고요. 네. 대흥역이고 바로 밑에 여기 그 태영 아파트가 있죠. 세대수가 상당히 많은 아파트입니다. 2,000세대가 넘는 아파트예요. 네. 그래서 입지가 상당히 바로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예요. 상당히 위치가 좋은 아파트고요. 이 아파트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이 아파트는 본래 이제 마포구가 약간 이제 언덕이 좀 많거든요. 네. 언덕이 많은 이 마포구인데 이 아파트는 평지에 있는 아파트예요. 그게 가장 큰 또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네. 그리고 가장 관심사들 이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지역들의 부모님들의 가장 관심사는 학원이잖아요. 애들 그렇죠. 교육시키는데 학교, 학원. 예, 학원. 네. 이 대흥역 요 라인을 이제 백범로라고 하는데 백범로 주변에 유명한 학원들이 지금 계속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마포 세무서 이쪽으로도 지금 학원가가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네. 쭉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바로 학원가들이 막 밀집해서 교육 환경이 상당히 양호한 네, 그런 또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아파트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자, 이 아파트가 바로 위쪽에 이 위쪽은 여기가 이제 대흥 5구역이라 그래서 아니요 여기가 염리 5구역이라 그래서요. 여기가 지금 재개발을 예전부터 추진했는데 좀 지지부진하다가 어쨌든 여기도 좀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곳입니다. 투자금이 좀 많이 들어가는 곳인데 이쪽이 주변이 점점 바뀌는 거예요. 이제 그 바뀌는데 이 마포 태영 아파트는 바로 밑으로 가면 이제 한강이잖아요. 네. 한강 그리고 뭐 공동역도 갈 수 있고요. 대흥역도 갈 수 있고 다 갈 수 있는 입지를 상당히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마포역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흥역, 공동역, 마포역 다 이렇게 갈 수 있죠. 그래서 상당히 사통팔달의 그런 또 교통망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아파트의 지금 현재 그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면은 이 아파트는 재건축을 하기에는 용적률이 높아요. 그래서 300%가 넘고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을 못하고 여기는 지금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예요. 리모델링. 그래서 네.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라서 상당히 메리트가 큰 아파트다. 그러니까 호재가 있죠.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바로 요 밑에 이제 염리초등학교가 또 있고요. 염리초등학교는 뭐 아시다시피 초등학교 중에서 좀 유명한 초등학교죠. 학부모들이 보내고 싶어하는 교육 환경. 그래서 지금 얘기로는 뭐 이쪽이 대흥역 쪽 그 백범로 쪽으로 해서 이 마포 세무서 이쪽 라인으로 네. 쭉 그 마포 세무서 라인으로 이렇게 대흥역으로 해서 전부 다 학원가들이 전부 밀집해서 하나하나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유명 학원가들이 여기가 이제 제2 이제 대치동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가 들릴 정도로 네. 상당히 입지가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평 증축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추가 증축 이야기도 거론이 되고 있어서 현대, GS, 포스코 이런 대형 건설사들이 지금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그런 가치가 좋습니다.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여기가 이쪽이 이제 경의선 숲길이잖아요. 네. 숲길도 바로 이제 있고 상당히 살기도 상당히 좀 쾌적하지 않을까라는 한강 시민공원은 뭐 걸어서 한 15분 정도면 걸어가니까 네. 공원까지는 상당히 입지가 좋은 곳이고요. 그래서 지금도 가치가 저는 상당히 큰 아파트다 이렇게 보여져서 오늘 블루칩 아파트로 추천을 해봤습니다. 오늘의 블루칩 아파트는 마포구 대흥 태영 아파트였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트가 좀 여러 개가 뭐 있는데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 짚어주셨고 평지다. 이게 진짜 포인트다. 마포가 평지가 네. 없어요. 전부 언덕이거든요. 말씀해 주셨고 특히나 학원가 뭐 이런 중심으로 좀 메리트가 많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매매가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매매가가 네. 일단 25평을 보면은 25평, 33평을 보면은 25평은 최고가가 13억까지 갔었어요. 근데 최근 실거래가 된 게 10억 9천. 그렇게 됐고요. 33평은 최고가가 17억 5천까지 갔. 네. 지금 여기 13억 7,50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실거래가인데요. 지금 요 정도의 실거래가 9월 달에 됐는데 지금 보면은 이 한강이 보이는 고층은 이제 한강 한 20층 넘어 한강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한강이 보이는 것들은 한 18억 가까이 되는 한 17억 뭐 5천, 18억 가까이 거의 되는 것 같아요. 한강 조망이 되는 건.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일반적으로 17억 5천만 원에 지금 못 미치고 있죠. 평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리모델링 호재되어 있고 워낙 입지 깡패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사실 우리 그 부모님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학군이잖아요. 애들 키우기. 그래서 뭐 요즘 뭐 품화라는 얘기도 나오고 맞아요. 하지만 학군 그 다음에 한강 바로 있고 역세권이고 상당히 입지 가치가 가장 큰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앞으로도 가격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곳으로 제가 블루시 아파트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네. 부디가 분석을 했을 때 현재 이 시점에서 투자성이나 미래 가치가 뛰어난 아파트들 매주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찾아오신 분석해오신 아파트는 마포구 대흥 태영 아파트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제 점점 좀 힘들어지실 것 같은데 네. 블루칩 아파트 하나씩 이제 찾아오시느라고 다음 주에도 열심히 좀 찾아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블루칩 아파트를 찾아라는 계속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자, 이제 가을이 점점 짙어가고요. 이제 겨울에 초입으로 이제 서서히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11월 달은 또 다른 한 달 뭔가 힘을 내서 네. 마무리 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막바지 단풍철도 지금 한창인데, 네, 아름다운 단풍 보는 것, 가고 있는 가을 즐기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무엇보다 건강하게, 이 큰 일교차에 건강하게 일주일 보내고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부동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부자 되세요.